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분석 자료 에너지 트랜스퍼 5년 미래 전망과 투자 가치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트랜스퍼, 줄여서 ET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이 회사의 앞으로 한 5년 그 정도 잠재력이랑 투자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특히 그 현재 배당 수익률이 7.2%나 된다고 해서 눈길이 가는데 이 자료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우선 ET,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까요? 들어보니까 미국 전역에 걸쳐서 엄청난 길이의 그 에너지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면서요.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거 운반해주고 고속도로 통행료 받듯이 수수료를 받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 톨로드 비즈니스 모델,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격 자체가 막 오르내리는 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지금 연간으로 주당 1.31달러를 배당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7.2%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25년에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이게 1.40달러로 나와서요. 현재 배당 수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와, 정말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웠던데요. 2019년부터 해서 파이프라인을 4만 5천 마일 이상이나 추가했다고요. 이게 인수합병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확장하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네이블 미드스트림이나 크레스트우드 같은 꽤 굵직한 회사들을 인수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계속 확장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외형 확장 덕분에 재무 성과도 같이 좋아졌는데요. 조정 EBITDA라고 쉽게 말하면 회사가 영업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연평균 7%씩 성장해서 작년 2024년에는 155억 달러나 됐다고 합니다. 와, 7%씩이요? 꾸준했네요. 네. 물론 중간에 팬데믹도 있었고 인수 비용 때문에 그 주당 순이익 EPS나 주당 배당금 DPU가 잠깐 좀 주춤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배당 안정성을 볼 때 중요한 게 분배 가능 현금 흐름 DCF라는 건데 이걸 보면요. 2024년에 84억 달러를 벌어서 실제 배당금은 44억 달러를 줬거든요. 오, 그럼 거의 2배 가까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거의 여윳돈이 2배 가까이 있었다는 거니까 배당 지급 능력 자체는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정도면 배당 안정성은 정말 믿음이 가네요. 주가 성과도 되게 인상적이던데요. 지난 5년간 주가만 봐도 155% 올랐고 배당 받은 걸 다시 투자했다고 치면 총 수익률이 293%라고요. 그때 S&P 500 지수가 116% 올랐다고 하니까 와, 이건 시장을 완전히 압도했네요. 자, 그렇게 과거는 인상적인데 그럼 이 자료는 앞으로 5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장 동력은 뭘로 꼽고 있나요? 향후 5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 자료는 LNG 아시죠? 액화선연가스. 이 수출 시장 성장을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도 늘고 또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게 늘면 자연스럽게 ET 파이프라인 통과 물량도 많아질 거다. 이런 예측이죠. 아, 운송량이 늘어나는군요. 네, 특히 그 루이지애나에서 진행 중인 레이크 찰스 LNG 프로젝트라고 이게 규모가 꽤 큰데 이게 완공되면 성장세가 더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인수합병 효과도 있겠죠, 당연히. 최근에 인수한 크레스트우드나 WTG 이런 회사들이랑 시너지 내는 거랑. 아, 그리고 그 퍼미안 분지? 거기가 미국 최대 에너지 생산지라고 하던데 거기서 계속 네트워크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겠네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있고요. 당연히 위험 요인도 언급은 하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 가치는 좋은데 철강 같은 원자재에 관세를 올린다거나 하면 파이프라인 짓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요. 네, 비용 증가는 좀 부담이겠네요. 네. 하지만 전반적인 재무 전망 자체는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이비다는 2027년까지는 꾸준히 성장하고 그 이후에도 연간 한 5% 내외, 그 정도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쯤 되면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한 11% 정도 늘어서 1,410억 달러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수익률 이야기 말인데요. 이 자료에서도 S&P 500 지수 장기 평균 수익률이 연 10% 정도인데 이걸 계속 넘어서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네요. 그럼 지난 5년처럼 압도적인 성과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인가요? 네.
그렇죠. 매년 꾸준히 10% 이상 수익을 내는 게 사실 어떤 기업이든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분석에서도 그 점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이익이 늘고 또 배당도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주가 상승하고 배당 합친 총수익률은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분석 자료는 에너지 트랜스퍼를 되게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높은 배당, 이런 인컴 투자 매력도 있고 동시에 LNG 수출 증가라든지 퍼미안 분지 확장, 인수 시너지 같은 성장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거나 정책 리스크 같은 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 엔진이 여전히 잘 돌아갈 거다. 이런 시각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딱 요약하면 앞으로 한 5년간은 높은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면서도 시장 평균 이상의 총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다. 이게 이 분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계속 좀 주시해야 할 변수들이고요. 네, 오늘 에너지 트랜스퍼 분석 자료 덕분에 이 회사의 강점, 기회, 또 위험 요인까지 아주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이랑 성장성을 같이 원하는 분들께는 꽤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분석은 향후 5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이 있는데 과연 ET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화석연료 인프라를 그 이후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또 변화시켜 나갈 계획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